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줄 조이기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한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는데 예. 일단 내용부터 좀 볼까요? 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인데요. 예. 여기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FOMC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 금융통화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눈에 띄는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최저 0%로 해서 사실상 제로금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화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전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거론되는 테이퍼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산을 사들이는 걸 축소하는 건데요.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시중에 풉니다. 네. 이 속도를 조절해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걷어들이겠다. 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8% 올랐는데요. 이게 39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일단 정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금리가 사실 미국 금리보다 낮기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금 같은 거 생각나죠. 근데 사실은 금보다는 우리나라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이 소용이 없는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 미국이 붕괴했을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 중에 제일 안전한 거다. 그랬을 땐 달러나 미국 채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일반적으로는 미국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게 2018년에 역전이 돼서 좀 우려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은행 역시 내년 초쯤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명분이 더 강해진 거고요. 예. 또 3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 기준금리가 경제에 워낙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다만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들썩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어제 강보합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소폭 조금 오르는 모습을 예.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3거래일 연속 하락하기 전에는 또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 FOMC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크게 미쳤다기보다는 좀 시장을 관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데요. 예. 미국이 돈줄 조이기를 한다면 자금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비중을 줄일 때다. 하지만 아니다. 네.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이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군요. 예. 어쨌든 이 금리 인상 조짐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좀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다면서요. 예, 이게 지난달에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0.26%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이게 코픽스 공시를 한 뒤에 가장 큰 폭인데요. 먼저 코픽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만큼의 이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대출 금리가 이만큼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이고요. 네. 거기에 가계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코픽스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최고점이 5%가 좀 넘는데요. 예.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6%도 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만큼 예금 금리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불만도 지금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쯤에 부동산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부가 최근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도 집가 오름폭이 좀 줄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엠바고가 해제된 자료가 있는데요. 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인데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09% 올랐습니다. 이 오름폭 둔화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전주의 오름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3%였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좀 많이 하락하신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 모습들이 네. 보이는데요. 세종시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0.47% 한 주 만에 폭락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고요. 대구도 5주 연속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은 약간 상승했고 지금 세종과 대구의 내림세가 조금 눈에 띄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계속 오름세 예. 자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처럼 폭등세는 예. 아니고 이 오름세가 좀 완만해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실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느냐 아니냐 이걸 네. 두고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일단 의견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반색하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 안정세라기보다는 좀 소강 상태 아니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태예요. 예. 이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오름세 자체는 조금 꺾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놨는데 전국이 올해 누적으로 13%가 넘게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수도권이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오름폭입니다. 누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2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조정 국면이라는 걸 봤죠. 아. 조금 가격이 조정되게 됩니다. 예. 예. 집값도 워낙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조정 국면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고요. 예. 전세난 역시도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임대차 3법을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의 만기가 내년 7월에 돌아옵니다. 2년 지나서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신규 수요가 되는데요. 4년을 보장이 사실 되기 때문에 그때 전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소강 상태고 좀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연구기관들도 대체로 좀 비슷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오름폭이 좀 축소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한 강보합 이상 정도는 보이지 않겠냐 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 공급 부족 문제가 누적된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좀 대구나 인천 같은 공급 과잉 지역이나 단기에 급등했던 지역들을 빼고는 집값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에 실패하고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는데 이거는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이 민간 기관이긴 한데요. 국토부 산하의 협회나 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좀 공공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선 이런 지적들을 듣기에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한번 좀 정책 기조를 한번 귀담아 들 필요는 있는 지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오름세가 꺾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이런 네네.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